한 가정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치매와 가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마 이 마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그 막막함. 이 시 한 구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게 왜 우리 모두의 현실인지부터 시작해서 치매라는 병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엔 아주 실질적인 돌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인지 그 규모부터 한번 체감해 보시죠. 네, 이 숫자 보이시나요? 9명 중 1명.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9분을 모시면 그중 1분은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0세가 넘어가면요. 이 숫자는 정말 놀랍게도 2명 중 1명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어르신 2분 중 1분이 치매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치매 환자 절반 이상을 바로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병원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가족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치매라는 병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 깜빡했네 하는 그런 건망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인만 해도 70가지가 넘고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게 바로 알츠하이머죠.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문장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잊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병. 내가 뭔가를 잊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한 사람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아기가 되는 병. 평생을 쌓아온 지혜와 경험, 인격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병.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암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치매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힘든 병이라는 거죠. 이 병은 보통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초기에는 그냥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 정도죠. 그러다 중기가 되면 이상한 행동이나 망상 증세가 나타나고 말기에는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서 전적인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10년 넘게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2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바로 예쁜 치매와 미운 치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생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사신 분들은 뇌가 손상되어도 그 긍정적인 회로가 남아서 비교적 온화한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쁜 치매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셨던 분들은 그 부정적인 회로가 남아서 돌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미운 치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이 병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자료에서 아주 명확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괜찮아 라고만 하지 말자. 둘째, 귀찮아 하지 말자. 그리고 셋째, 혼자서 하지 말자. 이 3가지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괜찮아라고만 하지 말자는 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물로 진행을 늦추고 우울증 같은 증상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병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귀찮아하지 말자. 이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대화하고 원래 하시던 역할이나 취미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작은 성공에 칭찬해주고 실패에도 격려해주면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지지가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모든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간병인 같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 같은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요. 혼자 짊어지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희망과 함께하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참 와닿지 않나요? 가족, 전문가, 지역사회, 이 모든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는 분명 긍정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이 여정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겪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는 이별의 과정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